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로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특히 레이저 무기 개발 성공은 글로벌 이목을 집중시켰다. 터키는 자국 전투기 칸 KF-21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의 우수성을 극찬하며 반박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가진 세계 유일의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터키의 칸 전투기는 2월 21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공약의 성과로 자축했다. 터키는 칸이 F-35를 포함한 모든 전투기를 능가한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칸이 KF-21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KF-21은 레이저 무기 탑재로 6세대 전투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도 주목하는 기술적 혁신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레이저 무기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성과다.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km로 표적을 요격한다. 중력 영향을 받지 않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KF-21의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면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도약한다. 이는 주변국들에게 강한 압박을 줄 것이다. 터키는 KF-21의 데이터 링크 유닛이 자국 부품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수출 시 터키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KF-21의 데이터 링크는 국산화가 완료되었고 특허까지 등록되었다. 터키의 데이터 링크는 훈련용 시뮬레이션 장비일 뿐이다.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KF-21은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위해 AI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 중이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한국은 무인 조종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레이저 무기와 결합하면 전투력은 극대화된다. 글로벌 파워 보고서는 KF-21을 유일한 6세대 진화 가능 전투기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증명한다. KF-21은 초음속 엔진과 360도 공격 무기를 갖출 예정이다. 고용량 네트워크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한다. 한국은 유럽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KF-21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의 신호처리기와 결합한 AESA 레이더를 수출한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 AESA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한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을 결정짓는다. 한국은 KF-21로 위성 공중 발사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는 우주 방산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AESA 레이더와 연동된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도 성공했다. 이는 국산 레이더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KF-21의 레이저 무기는 10km 거리에서 10cm 표적을 명중한다. 이는 백발백중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중국의 지역 패권에 대응한다.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이다. 중국은 서해, 대만 해역,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킨다. 정치적, 경제적 보복으로 주변국을 압박한다. 한국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로 중국을 타격할 수 있다. 현무3B는 1000km 사거리로 베이징을 공략한다. 현무3C는 1500km 사거리로 중국 내륙까지 타격한다. 이는 중국의 안보를 뒤흔드는 전략 무기다. 현무-5는 9톤 탄두로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자랑한다. 100m 이상을 관통하는 파괴력을 가졌다. 현무-5는 탄두 중량 조절로 사거리를 300km에서 5500km까지 확장한다. 이는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인천에서 칭다오까지는 570km에 불과하다. 현무-5는 중국 해군 사령부를 초토화할 수 있다. 한국의 천무 미사일은 300km 사거리를 가진다. 성능 개량으로 600km까지 연장 가능하다. 천무는 산동반도와 랴오닝반도를 타격한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이다. 필리핀은 타이폰 미사일을 도입해 중국을 견제한다. 사거리 370km로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타이폰은 SM-6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다. 다양한 표적에 맞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대만은 하이마스와 ATACMS로 중국 해안선을 위협한다. 사거리 300km로 대만 해협을 넘어선다. 한국, 필리핀,
대만의 미사일 연합은 중국을 봉쇄한다. 이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 F-35의 천문학적 유지비를 극복한 대안이다. F-35는 비행시간당 4,700만 원이 소모된다. 60년 수명주기 비용은 1조 달러를 초과한다. F-22는 시간당 1억 1,100만 원이 든다. 미국조차 유지비 부담으로 퇴역을 결정했다. 반면 F-16은 2,900만 원, F-18은 2,400만 원이다. 4.5세대 전투기는 경제성과 성능을 겸비한다. KF-21은 F-16V, 라팔과 경쟁한다. 하지만 무장 호환성과 운영 비용에서 독보적이다. KF-21은 유럽 MBDA와 미국 에임 미사일을 모두 탑재한다. 이는 수출 시장에서의 강점이다. F-35는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만 탑재한다. KF-21은 외부 무장으로 더 큰 화력을 제공한다.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을 돌파했다. F-35의 마하 1.6을 능가하는 기동성이다. KF-21은 IRST로 열신호를 탐지한다. 레이더 전파 없이 5세대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다. KF-21은 레이더 단면적을 줄인 설계를 채택했다. F-22와 유사해 베이비 랩터로 불린다. KF-21은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을 갖췄다. AESA 레이더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한다. 한국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사거리 제한을 벗었다. 이는 현무와 천무의 발전을 가속화했다. 현무3B는 인천에서 베이징을 타격한다. 1000km 사거리는 중국의 심장을 겨냥한다. 현무-5는 5500km 사거리로 중국 서부를 공략한다. 이는 중국의 내륙 안보를 위협한다. 천무는 600km 사거리로 산동반도를 타격한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허점을 노린다. KF-21의 레이저 무기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인다. 초정밀 타격으로 적 전투기를 무력화한다. 한국은 레오나르도와의 협력으로 AESA 레이더 수출을 확대한다. 이는 방산 수출의 새 지평을 연다. KF-21은 위성 발사 기술로 우주 방산에 도전한다. 이는 한국의 기술적 야망을 보여준다. 중국은 타이폼과 ATACMS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지역 안보 균형을 뒤흔든다. 한국의 현무와 천무는 중국 봉쇄의 핵심이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를 지키는 전략 자산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의 경제성을 유지한다. 동시에 6세대 기술로 미래를 대비한다. 한국은 방산 수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 KF-21은 그 중심에 있는 명품 전투기다. KF-21의 레이저 무기는 방산 기술의 정점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 혁신을 상징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다. KF-21은 그 역할을 강화하는 무기 체계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과 글로벌 위상을 증명한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KF-21은 그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다.